LA 한인타운 웨스턴가에 있는 한인 베이커리 카페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강탈하고 달아났습니다. 암투병 중인 한인 여성이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이 새 학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보잉이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동시에 여러 곳을 타격하는 다탄두 미사일 분리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타운 한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권총으로 위협하며 금전 등록기 안에 있던 현금을 들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운터를 향해 다가오는 한 남성.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위협을 가하자 직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남성 용의자는 직원들에게 현금을 꺼내라 명령했고 현금을 갈취한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26분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일가 교차점에 자리한 한인 베이커리 카페에서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무장 강도의 공격에 크게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메고 있었던 가방에서 총을 꺼내서 캐시 레지스터를 포인트하면서 돈을 꺼내라. 범행 당시 금전 등록기에는 $1,000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업소 관계자는 사실상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상가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업소들이 입점해 있지만 고용된 보안 요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몰 자체에 시큐리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 랜로드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항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야 하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제 또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죠.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일단 업소 측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임시 방편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하고 늦게까지 더군다나 그 오픈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사실 그게 막막하거든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접업소 관계자가 용의자가 도주하는 순간을 목격했는데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용의자는 건장한 체격의 백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자료를 확보해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암 투병 중인 한인 여성이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 제4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50세 한인 여성 이경 씨에게 총 2억 6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악성 중피종은 중피세포에 생기는 종양으로 희소암에 속합니다. 배심원단은 무려 한 달 동안 이어진 본 재판에서 결국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정 금액은 징벌적 배상 2억 달러와 손해배상 6천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벤 애덤스 변호사는 이 씨와 그의 가족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 씨와 가족들은 배심원단이 정의를 회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결을 내린 데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암 투병 중인 이 씨는 건강 상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 측은 1974년생인 이 씨는 평생 존슨앤존슨이 만든 제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성면에 계속 노출되면서 불치 암 판정까지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측은 이 씨가 어린 시절 나고 자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베이비 파우더로 인한 암 발병 주장을 부인해 법정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로 인한 중피종 발병과 관련한 두 번째 판결입니다. 지난해 시카고 지역 쿡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중피종 발병 소송에서 당시 배심원단도 존슨앤존슨사가 원고 측에 4,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릭 헤스 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이번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40년 이상 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 임상 증거 등이 우리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해당 베이비 파우더가 발암물질을 함유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20년부터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이 새학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2013년 개관 이래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무료 봉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구반과 서예반, 라인댄스 등 시니어들을 위한 10개의 과목으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은 각계 다양한 전문가와 강사들이 무료로 재능 기부에 참여하면서 10여 년 만에 프로그램 과목 수가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번 새 학기에도 스마트폰 중급과 기초 영어, 7교 놀이 등 3개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7월 1일서부터 시작하는 금년의 세 번째 코로에 학기 시작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 45회 클래스가 있고 센터는 10년 넘게 꾸준히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온 결과로 지난 2021년 19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 상환을 8년 만에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이제는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교육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 아주 100% 꽉 차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이 타운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더 좀 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겠고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센터는 어제부터 새학기 등록 접수를 시작했는데 첫날이었던 어제 3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센터 측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새학기 프로그램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피아노와 AI, 스마트폰 교실 등 일부 프로그램 과목은 이미 정원이 마감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철도를 벗어난 화물열차가 어지럽게 쓰러져 있습니다. 일부 열차는 인근 도로에 뒤집혀져 있습니다. 탈선한 열차는 캐나다 국영철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매테슨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 사고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화물열차 탈선으로 위험물질이 누출되었는지 당국은 조사 중으로 사고 발생 1마일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대피 계획을 세울 것과 대피 시 약과 물품 등을 가져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월 보잉 여객기의 비상구 덮개가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잉 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1월 포틀랜드 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비상구 덮개가 5,000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 사고를 조사해온 보잉 측은 동체 제작 과정에서 비상구 덮개를 고정하는 볼트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비상구 덮개 연결 부품에 문제를 발견해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교체돼 있던 볼트를 풀고 비상구 덮개를 한번 떼어냈는데
다른 작업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다시 볼트를 채우지 않고 비상구 덮개 마감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서류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보잉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교통안전위원회 역시 사고 이후 비상구 덮개 주변과 덮개가 추락한 지점에서 볼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잉 측은 일부 직원이 서류 한 장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직원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 과정의 의사소통을 쉽게 만드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동시에 여러 곳을 타격하는 다탄두 미사일 분리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외관의 발사체가 화염과 함께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다탄두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여러 개의 탄두로 각각의 표적을 격파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며 분리된 탄두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들로 정확히 유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단 엔진을 사용했고 170에서 200km 반경 범위에서 시험을 진행했다며 기만체 분리, 개별 기동 탄두부 분리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 우리 군이 공중 폭발에 파편으로 흩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자 북한이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비행운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우리 군 당국의 실패 발표도 나온 상황에서 실패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다탄두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재개했습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As you can see, as you can hear, airstrike, as you can see. 현지 시각 목요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부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재개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가자시티 일대를 공습한 데 이어 드론 공격과 함께 탱크도 진입시켰습니다. This is the occupation, as you can see. This is the occupation. This is the occupation targets, as you can see. You can just watch the children, targeting children here in the Shuja'iyya neighborhood.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무너진 주택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잔해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장 세력이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해선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해온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약 40발을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로켓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표적 공습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교착 상태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러시아가 제3국의 서방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빈나 기자가 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북러 조약을 체결한 날,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러시아의 장거리 무기 배치를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이전 가능성에 대해 최근 러시아의 동맹들,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군사기술 협력 주제가 크게 확대됐다며 조만간 관련 정보가 주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제3국에 서방을 겨냥한 동급의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처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 서방의 반러시아 정책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범위와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hey will, of course, most likely continue to try to push and they'll continue to attack. Airstrikes. We will have also continued push on the front line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과 나토 본부를 방문해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EU는 이날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엔 EU가 10년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을 약속하고 러시아의 향후 추가 공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EU와 우크라이나 간 협의를 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지역에서 수만 가구의 정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전력공사 JCPL은 북부 뉴저지 전역에서 약 5만 4천 건의 정전 피해가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링우드 지역에서 1,800가구 이상, 웨인에서 수백 가구, 분턴 타운십에서 3,000 가구, 아인힐에서 660가구, 마운트 알링턴에서 1,200가구, 버넌과 스터컬름에서 각각 700가구, 그레이트 메도우 1,400가구, 버츠빌 880가구입니다. 뉴저지 뉴욕에 본사를 둔 에너지업체 PSEG는 현재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약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포트리에 223명, 하스부르크 헤이츠에 243명, 티넥에 355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링컨 카운티 역시 774명, 캠튼 카운티가 893명, 체리힐에서 891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엑세스 카운티에서 815명, 뉴욕에서 400명 이상, 허드슨 카운티 409명, 바용 카운티 400명으로 주민들의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상에는 뉴저지 주민들의 정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3번째 정전 피해라며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정전으로 이어지는 부실한 체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중국 관영 CCTV 뉴스에 로봇 기자가 등장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를 부르는 뉴스 앵커에게 사람이 아닌 로봇 기자가 응답합니다. 好的主播我是北京总站的特约机器人记者小金 영상 촬영도 역시 로봇 기자가 담당합니다. 다소 딱딱한 자세가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무사히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我的直播介绍就到这里了我会继续加油努力成长为一名优秀的出境记者会替我们到达很多人类到达不了的地方去采访报道 집안일을 돕기 위해 개발된 로봇. 목이 마르다는 말을 듣고 탁자 위에 놓인 물건 가운데 정확하게 물병을 골라 건넵니다. 瓶装水是桌面上可以解渴的东西我可以把它拿给你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의 모습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미 일상생활 전반에 로봇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허거 식당에서는 손님의 주문에 맞춰서 로봇이 재료를 준비합니다. 식재료 준비부터 서빙까지 로봇이 수행하는데 앞으로 고도화된 AI 로봇이 상용화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고용주가 로봇, AI를 도입하면서 인력을 감축해 법정 분쟁에 들어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직업 훈련을 거쳐 직원들을 다른 직무에 우선 배치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 $20 이하의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섹션을 만듭니다. 경제매체 CNBC는 아마존이 최근 중국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사이트 첫 화면에 브랜드가 없는 다양한 품목의 섹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품목들은 대부분 $20 이하의 초저가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아마존은 이 서비스를 통해 9일에서 10일 이내의 이용객들에게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주문 상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배송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 언제 이 초저가 섹션을 출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 가을부터 상품 등록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는 아마존의 이런 시도가 중국 업체 테무와 셰인의 공습을 막기 위한 아마존의 가장 공격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무와 셰인은 최근 2년간 의류,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에 대한 초저가 판매를 통해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마케팅 회사 옴니샌드가 미 소비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테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응답자가 전체 3분의 1인 34%에 달했습니다. 버려지는 동전의 양이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려진 동전을 수집하는 리월드사는 연간 약 2천만여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월드는 쓰레기 속 엄청난 양의 동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7년 전부터 동전을 수집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리월드는 쓰레기 속에서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동전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약 600만 달러는 은행에 예치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양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약 400만 달러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월드는 이같이 지난 7년 동안 동전 수거 작업으로 미 전역에서 매년 6,800만 달러의 동전이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회사 측은 25센트나 10센트 동전 등은 잃어버려 쓰레기로 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1센트 동전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월드사는 동전 수거 작업을 하는 이유로 버려진 동전 가치 회복과 쓰레기 매립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